사단법인 상월결사와 조계종 포교원이 청년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후원 사업을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대불련과 대한불교 청년회는 새해에 직접 찾아가는 포교를 통해 청년 불자들과 소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신년 인사를 온 불자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을 위한 명상을 제안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아시안게임 등에 앞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법당을 격려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체험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템플스테이를 앞세워 참가자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에서 훔쳐온 고려시대 불상 소유권을 놓고 서산 부석사와 대마도 간음사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해온 가운데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을 목표로 불교복지 종합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울 신촌에 불교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수행문화를 이끌고 있는 사단법인 상월결사와 조계종 포교원이 청년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후원 사업을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청년 불자를 대표하는 대불련과 대한불교 청년회 임원들도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만나 새해엔 직접 찾아가는 포교를 통해 청년 불자들과 소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최근 공식 출범식을 통해 대학생 포교 역량 결집을 선언한 사단법인 상월결사. 대불련 모임이 없으면 모임을 만드는데 우리가 협조하고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지도 교수에게 일정액을 지급해가면서 새로운 대불련 활성화를 하는데 이 상월결사가 선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대학생 포교 활성화 집중을 강조했던 조계종 포교원.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 지도자를 모시고 고민과 마음을 나누는 적극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제도 개선과 구체적인 지원 확대 방향을 유관 단체들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포교원과 상월결사 두 기관이 손을 맞잡고 100년 뒤 미래까지 바라본 대학생 전법 포교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대학생이 불자가 돼서 이 사회에 나가서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상월결사만 가지고는 쉽지 않고 포교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두 기관의 협약에 따라 대학생 전법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위원회는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와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청년대학생 전법단 세 축으로 구성되며 대표단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학이 사찰과의 자매 결연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141교 운동도 전개됩니다. 전폭적으로 말하자면 재정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필요한 여러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을 통해서 그런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국 단위로 제대로 된 뿌리가 내려질 수 있는 작업을 1차 10년 동안에 해야. 협약식에 이어 대한불교 청년회와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임원 등은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예방하고 새해엔 곳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단체를 알려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에 범해 스님은 임원들이 꾸준한 관심으로 인연의 소중함을 전할 때 청년 불자들도 호응해 올 것이라며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했습니다. 그 전에 하던 대로 타성대로 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불련도 마찬가지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돼. 그렇잖아. 요새는 다 관심이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인연의 소중함을 서로 일깨워주는 게 중요해. 범의 스님은 특히 경주 열암곡 마이불 바로 세우기 불사에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장정화 대불청 회장은 오는 가을 IBYE 국제 불교 청소년 교환 캠프가 경주 불국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청년 불자들과 직접 불사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허리이자 미래인 청년 불자 감소를 막기 위한 지원과 관련 정책 보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포교원장 범의 스님이 신년 인사를 온 불자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을 위한 명상을 제안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신년 인사를 위해 총무원을 찾은 양궁 강채영, 역도 손영희 등 불자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명상을 하면 평소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5분이라도 서거나 앉아서 명상을 하면 찰나의 승부가 결정나는 스포츠 경기에서 무심의 상태에 이르러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욱인 전법단장 호산 스님은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에 앞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법당 격려 방문을 제안했고 진우 스님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에 앞서 불자 국가대표 선수들은 포교원을 찾아 조계종 포교원장 범의 스님에게 새해 인사를 올렸습니다. 범의 스님은 불자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내 행동이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된다는 생각으로 매진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면서 선수들에게 향초를 선물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체험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템플스테이를 앞세워 참가자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구한 문화유산 자원을 현대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동서양의 정신문화를 융합한 미래형 콘텐츠 제공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상품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템플스테이. 글로벌 문화관광 브랜드로 뻗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공략법이 제시됐습니다. 템플스테이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내 외국인들을 겨냥해 참가자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과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한국 대회 등이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홍보전의 주력 무대로 떠올랐습니다. 참가자 유치 회복을 위한 국내 홍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고 불교 명상과 치유 프로그램 개발도 템플스테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유구한 문화유산 자원을 현대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동서양의 정신문화를 융합한 미래형 콘텐츠 제공에도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우리는 문화사업단의 입장에서 전통문화에 충실히 기반하고 이 문화를 전 세계인들한테, 국내인들한테 알려나가는 일들을 해나가겠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마음 치유를 돕고 자활 의지를 불어넣는 공익적 성격까지 더해져 더 큰 주목을 받았던 템플스테이. 사업단은 사회 공익형 템플스테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눔의 부처님 사상을 실현하고 대국민 힐링과 사회 통합에도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또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과 관광업계,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확대해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에 관한 전문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문화 사업단 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휴식과 위로, 힐링과 깨달음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 이 같은 전통문화 체험이 면역력 증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불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산사에서 수행자의 일생을 경험하는 템플스테이 세계화 전략 추진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을 목표로 불교복지 종합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울 신촌에 불교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어제 전법회관 3층 보리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올해 사업 내실화와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보인스님은 5대 핵심 과제의 첫 번째로 복지재단의 오랜 수건 사업인 불교사회복지회관 건립을 꼽고 젊은이의 거리 서울 신촌에 있는 봉원사 토지를 임대해 올해 가을쯤 건립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교사회복지회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모두 410평이며 2층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사무실을 신설하고 3층 전체는 법당이 들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중 건립 공사를 착수하여 3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 사무실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불교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는 불교 사회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은 난치병 어린이 지원 사업을 모금 특화 사업으로 개발할 뿐 아니라 미래 전략 방향을 제시할 비전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복지재단의 정체성 확립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일본 대마도에 있다가 지난 2012년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의 불상을 놓고 서산 부석사와 대마도 관음사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해 왔는데요. 우리 법원이 항소심 재판을 통해 고려시대 금동 관음보살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석사는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일본 대마도에 있다가 지난 2012년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 금동 관세음보살 자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금동 관음상 소유권에 대한 항소심 최종 선고에서 법원이 원고 측인 부석사의 소유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최종 선고에서 서산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 관음상 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부석사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서산 부석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주 부석사 1330년에 부석사가 현재 부석사와는 다르다라는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 때문에 현재 부석사 소유권이 없다라는 주장을 재판부가 인용한 것 같아요. 재판부는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에서 불상이 제작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부석사가 과거 서주 부석사와 같은 곳인지 증명할 수 없어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27년 조선에서 불상을 양도받았다는 일본 관음사 측 주장 역시 확인하기 어렵지만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돼 이미 취득시효 20년이 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부석사 측은 그동안 수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서산시에서 지표조사까지 했는데도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가 지금의 부석사가 아니라는 재판부가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그 상고 이유는 이후 판결문을 저희가 받아보고 그 판결문의 판결 이유가 무엇인지를 심층에 분석한 뒤에 그 이유가 이유 없음을 밝히는 그런 상고 이유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석사 전 주지인 원우 스님은 6년간 이어져온 소유권 분쟁에 대해 법원이 일본 측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장기간 심사숙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용기 있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그 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동 관음보살 자상이 하루빨리 원래 자리인 서산 부석사로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 이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 되지 가치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원칙하에 반드시 서산 부석사로 봉환할 수 있도록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미래본부 사무총장에 성원 스님을 임명하면서 37대 집행부의 핵심 종책기구가 외형을 갖췄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중앙종회의원 성원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종단 미래를 열어가는 창구의 총괄 책임자로서 역할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사회국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신제주 불교대학장 등을 맡고 있는 성원 스님은 종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임명장 전달식에는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기획실장 성화 스님, 종책특보단장 성행 스님 등이 함께해 성원 스님의 임명을 축하했습니다. 불교 문화예술과 사회복지 현장에서 불법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조계종 전문 포교사 5명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어제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실에서 제16회 전문 포교사 품수식을 열었고 문화예술 분야의 박효종, 이기룡, 황수모 포교사, 사회복지 분야의 정길수, 정대천 포교사가 부처님의 전법제자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5명의 전문 포교사에게 포교사증과 단복을 수여하고 전문 포교사로서의 새 출발을 격려했고 전문 포교사들은 서원문을 낭독하며 전법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범해 스님은 불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포교사는 불자로서 앞장서는 소명의식이 있지만 전문 포교사는 스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면서 많은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올해 전문 포교사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통해 신행지도 19명, 문화예술 16명, 사회복지 9명 등 모두 44명이 접수했고 11월 19일 논술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5명이 선발됐다고 포교원은 설명했습니다. 전문 포교사는 일반 포교사로 3년 이상 활동하고 있고 포교사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포교원 설립 포교사 대학원을 졸업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현재까지 1,072명의 전문 포교사가 배출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각 전법단 조직을 정비하고 분야별 전법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체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전법단 총재이자 포교원장인 범해 스님 주재로 대표자 회의를 열어 조계종 전법단 운영 관리에 관한 령 개정 보고와 분야별 전법단의 올해 주요 사업을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범해 스님은 그동안 종단의 전법과 수행이라는 모토 아래 전법단이 유명무실했었다면서 전법단장을 중심으로 각 사회 분야에서 불교적인 역할이 커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최욱인 전법단장이자 총무부장 호산 스님은 종단은 포교원법을 개정하고 특색 있는 전법단을 마련하는 등 탈종교화 시대 처음도 끝도 포교에 사활을 두고 있다면서 단장들이 포교 일선에 나서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교원은 조계종 전법단 운영 관리에 관한 영에 대해 전법단 임원과 조직조를 제6조에서 3조로 이동했고 분야별 전법단장을 신설해 그 임명권자와 임기를 정했으며 전법단 사무처장을 포교부장으로 변경하는 등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조계종은 경찰과 청년 대학생, 신도시, 병원, 교정교화, 장애인, 체육인, 국제, 어르신, 연예인 등 모두 10개 분야의 전법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36명의 지도법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3대 종교가 종교의 벽을 허물고 함께 이웃사랑에 나섰습니다. 새 종교는 사랑나눔 연합 바자회를 공동 개최해 수익금 전액을 학생들을 돕는 장학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소윤 기자가 전합니다. 스님과 신부, 목사가 한자리에 나란히 앉은 보기 드문 광경이 성북동 성당 은총관에서 연출됐습니다. 올해로 11번째 맞이한 사랑나눔 장학증서 수여식. 성북구 길상사를 비롯한 성북동 성당과 덕수교회가 참여하는 행사인데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지급된 장학금은 지난해 10월 종교 화합의 모델로 평가받는 이들 세계 종교연합 바자회를 통해 모은 수익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이 장학금 수여를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작년에 10월 15일 날 바자회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상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종교연합 바자회는 지난 2008년 덕수교회 손인웅 원로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의기투합한 결실은 지역 공동체를 이끄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바자회는 생활용품과 지역 특산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사려는 성북동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종교 간 벽을 허무는 소통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3종단이 모여가지고 함께 종교 바자회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지역에 있는 장학생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처음에는 우리 세 종단만 모여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구청의 이 성북구의 큰 잔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랑나눔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190여 명, 총 3억 8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번에 조성된 수익금 3,400만 원은 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이 우수한 중고등학생들에 더해 대학생과 직장인들을 위한 사랑나눔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저희 종교단체가 종교의 벽을 허물고 같은 어떤 하나의 취지로 모여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3대 종교기관이 해마다 돌아가며 공동 주관하는 바자회와 장학증서 전달식은 내년에는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인 성북동 길상사 중심으로 열립니다. 3대 종교가 모여서 종교 간의 벽을 허물고 또한 이 힘들고 각박하고 또 냉철한 이 사회에 정말 따뜻한 정을 나누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 같습니다. 저는 길상사 주지를 하면서도 어느 곳에 가서도 이 성북동의 3대 종교가 서로 벽을 허물고 같이 바자회를 통해서 장학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곤 합니다. 성북구 지역의 3개 종교가 힘을 모아 펼치는 사랑나눔 행사가 종교 화합과 상생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윤소윤입니다. 조계종 포교원과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대학생 전법 포교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침체된 대학생 포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계속돼야겠습니다. 이상으로 2월 2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